네, 반갑습니다. 윤경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패키지와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 개념, 또 패키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바 패키지, 다시 말해서 자바 이제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주요 이제 클래스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외 처리, 자바에서 예외 처리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다. 자, 먼저 패키지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패키지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로 관련 있는 클래스, 인터페이스. 우리가 아직 인터페이스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그죠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패키지는요, 이렇게 이 클래스 이제 기능에 따라서 그죠 서로 다른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자바점, 유틸리티점 별표해서 이 유틸리티 밑에 있는 여러 클래스들도 이렇게 써봤고요. 자바점 랭에 있는 패키지는요.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입니다. 해서 지금 오늘 오브젝트 클래스 볼 텐데요. 이 자바.랭 패키지는 우리가 임포트 하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죠? 이 클래스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스트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지금 이런 우리가 패키지도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그죠? 패키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는 서로 다른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분리해 놨다. 이렇게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제 이유는요. 해서 이제 여러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키지가 다르면 그죠? 클래스 이름이 같아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패키지가 다르면 사실 클래스 이름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상당한 그죠? 지금 이슈인데 해서 패키지 이름이 다르면 그죠? 클래스 이름이 그죠? 같아도 그죠? 이름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패키지 정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 위에 패키지 이렇게 키워드를 그죠? 이렇게 넣고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그죠? 지금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 내가 작성할 때 이 소스 파일을 패키지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이 클래스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그죠? 패키지 키워드 이용하고 패키지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넣으면 되겠다. 그럼 이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사용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여기까지 썼는데요. 가장 먼저 클래스 이름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패키지 이름이 liv 라이브러리이면 이 패키지 이름 점 클래스 이름. 그래서 변수 변수 선언할 때 변수 이름 앞에 그죠 데이터 타입이 와야 되잖아요. 클래스 이름. 그래서 클래스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객체 생성할 때도 new 이렇게 키워드 이용해서 그죠?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그죠? 코드가 길어지고 보기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썼던 방법이 임포트 구문을 쓰는 거죠. 그죠? 이 원하는 패키지 멤버 내가 이거 하나만 임포트 할 때 지금 임포트 우리가 키워드당 그죠? 패키지 이름 해당되는 클래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네. 쉽게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마다 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쓰죠. 지금 패키지 점 그죠? 그 밑에 있는 클래스 모두 다 임포트해서 그죠? 다 쓸 수 있도록 그죠? 해서 이렇게 임포트 구문을 이용해서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그죠? 제공하는 패키지들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그죠? 애플릿
또 그래픽 이미지 담당하는 클래스들도 그죠. 자, 이렇게 모아놨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입력, 출력 스트림 그죠. 이제 를 위한 클래스들도 있고, 자, 아까 얘기했던 java.lang입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죠? 아주 필수로 그죠? 임포트 하지 않아도 그죠? 쓸 수 있는 클래스들. 자, 자바lang이 있고요. 자, 수학과 관련된 그죠? 우리가 패키지 그죠? 자, java.math 안에 있습니다. 자, 넷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원격 메소드. 자, 그죠? 보안. 그죠? 예. 그다음에 DB와 관계된 그죠? 자, 지금 이런 클래스들도 있고요. 자, 지금 그다음에 뭐 날짜, 안수 생성기 이런 그죠? 유틸리티 우리가 패키지도 있고요. 자, 이미지 입출력 관련돼 있는 그죠? 예. 자, 우리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그죠? 자, 앱도 있고요. 자, 우리가 또 뒤쪽 단원에서 볼 텐데 스윙 컴포넌트 이용하는 이런 클래스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죠? 주요 이제 클래스의 패키지의 클래스 중에 주요 이제 몇몇 클래스를 소개하면은요. 우리 교재에서 먼저 오브젝트 클래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브젝트 클래스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자, 오브젝트 클래스. 자, 지금 요게 그죠? 자, 클래스 하이라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요. 자, 이 최상단에 그죠? 최상단에 있는 그죠? 우리가 자바 클래스의 우리가 계층 구조에서 최상단의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그죠? 자, 부모 클래스. 내가 클래스를 새로 이제 작성을 할 때 자, 우리가 클래스를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그죠? 내가 클래스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다. 자, 이렇게 그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그죠? 우리가 부모 클래스가 된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제 주요 메소드를 보면은요. 자, equals 해서 자, 지금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할 때 쓰는 그죠? 자,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객체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할 때 객체 자체를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객체도 바로 그죠? 우리가 system.out 그죠? 프린트 라인 그 우리가 메소드 이용해서 바로 출력할 때 이제 쓰려면은 이 toString 이 메소드 그죠? 자, 이것들을 구현해 줘야 되는데 toString 그죠? 객체의 정보를 자, 문자열로 이렇게 표현해서 반환해 주는 메소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객체를 그죠? 그죠? 복사본을 생성해서 반환해 주는 자, 클론 메소드 있고요. 자, 해시 코드 그죠? 객체에 대한 그죠? 우리가 정보를 해시 코드 값으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그죠? 해시 코드 이런 그죠? 자, 지금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finalize 그죠? 자, 우리가 요런 이제 메소드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get 클래스. 자, 요거는 오늘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이 객체의 그죠? 클래스 정보.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get 클래스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오브젝트 클래스 자, 지금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다 이런 메소드들이 그죠? 자,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그죠? 상속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메소드들 내가 그죠? 만들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상속 어떻다 했습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 필드들 기본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자, 이런 각각의 메소드들은 자, 실질적으로 내 상속받아서 구현할 때 세부적으로 그죠? 이렇게 내 클래스에 맞게 이제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get 클래스 메소드 먼저 한번 볼게요. 상위에 자, 카라는 클래스 그죠? 바디 부분에 아무도 없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코드 필드 메소드 없는 그죠? 카 클래스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 첫 번째 줄에 자, 그죠? 우리가 객체 자, 카 타입의 그죠? 객체 생성하고는요. 자, 이 객체를 통해서 내가 클래스 정보 자, get 클래스 하니 자, 지금 출력 뭐가 됐나요? 클래스 카 그죠? 예. 자, 지금 이게 카 클래스라고 이렇게 그죠?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get 클래스의 점 그죠? 자, 이게 문자열에서 get name 하니까 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클래스자가 그죠?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그죠? 자,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해시 코드.
자, 이 객체의 자 해시 코드, 그죠? 뭔가 이렇게 정수값으로 이렇게, 그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객체의, 그죠? 우리가 데이터 값이 이렇게 해시, 우리가 심진수 값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이 해시 코드 메소드는요. 자, 이 우리가 객체, 자, 51, 52, 요게 이제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두 개의 객체일 때, 만약에 자, 이 객체점 equals, 자, equals, 자, 오브젝트 이 클래스에 포함하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객체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하는, 자, 우리가 메소드인데, 만약에 자, 이 결과가 참이면은요, 자, 이 해시 코드가 같게 됩니다. 그죠? 자, O1점 해시 코드하고, 자, O2점 해시 코드가 이렇게, 그죠? 서로, 자, 우리가 이 값이, 십진수 값이 이렇게 같게 되는, 그죠? 자,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 자, toString도 그죠?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메소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클래스 만들 때 toString은 내 클래스에 맞게 이렇게 재정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서클 클래스 서클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지금 필드, 자, int, 자, 우리가 반지름 필드 있고요. 자, 여기 생성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생성자 메소드. 인자가 들어오면 자, 우리가 필드에다가 값을 이렇게 초기화해주고, 자, toString. 자, toString은요, 자, 지금 public string return 하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이 메소드의, 그죠? 우리가 시그너처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드의 트리, 그죠? 자, 지금 상위 클래스에 toString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하고, 자, toString이 언제 호출되느냐? 자, 지금, 여기, 서클 클래스의 객체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코드 보면 자 지금 객체 2개 생성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반지름 10, 20인 객체 2개 생성하고요. 자, 이 반지름이 10, 20인 객체를 생성했는데 우리가 시스템 아웃 이 객체의 그 메소드 프린트 라인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로 그죠?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처럼 객체도 이렇게 그죠? 출력 바로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기능을 원할 때 자, 이 toString 그죠?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해서 자, 객체를 바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때, 객체 정보를 출력할 때 자, 이렇게 toString을 구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 지금 객체 1, 2, 그죠? 오브젝트 1, 2를 출력하는 거 보면 자, 지금 어디 toString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그죠? 자, 지금 그죠? toString의 그 결과 그죠? 자, 지금 메소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서 내가 객체를 생성하고 이렇게 프린트 라인 구문을 이용해서 바로 객체 정보를 출력하고 싶을 때 자,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코드 표현하는 사람의 그죠? 이제 몫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 그죠? 객체를 출력할 때 표현해야 되는 정보를 자, 이렇게 toString 메소드 내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equals입니다. 그죠? 해서 자,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은 자, 우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 연산자가 이런 그죠? 자, 지금 어사인 연산자가 이게 2개 그죠? 같이 나란히 붙은 연산자 쓰는데 객체 비교는요. 자, 요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죠? 해서 equals 요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고요. 자, 예를 보면 string은 시스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죠. 그죠? 해서 자, S1, S2, 그죠? 객체 2개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값은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해서 객체 비교는 자, S1점 equals S2 두 번째 객체 이런 형태로 그죠? 예. 그래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이 string 클래스는 안에 내부적으로 자, equals 아까 equals는 누구의 메소드? 최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그죠 메소드입니다. 그죠? 자, 이 equals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겠지요. 그죠?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언제 객체 비교는 그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 비교할 때 쓰는 연산자를 쓸 수가 없다 해서 자, equals 요 메소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행해 보면 자, 지금 데이터 지금 각각 2개의 객체 그죠? S1, S2가 지금 객체가 그죠? 같죠. 그죠? 자, 지금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만드는 클래스, 자, 서클에, 자, 서클 객체를 비교하려고 하면, 자, 지금 아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 서클 데이터 타입의 객체를, 그죠? 자, 지금 2개.
자, 각각 자, 반지름이 10인 객체 2개 생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 비교. 자, equals 써야 된다고 했죠. 그죠? equals는 자,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자, 지금 이 메소드지만 내가 그죠? 자, 내 지금 클래스에 맞게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메소드 재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equals 자, 지금 메소드는요. 자, 지금 그죠? 자, 지금 메소드 이름은 equals고요. 자, public 불리언 리턴 타입이고요. 자, 지금 두 번째 비교 대상인 우리가 클래스의 객체가 이렇게 매개 인자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내가 새로 구현하는 클래스인 경우 그죠? 객체 비교가 필요하면 자, equals 메소드를 그죠? 구현해 줘야 되겠다. 그죠? 해서 이 메소드에 실질적으로 객체 비교할 때 필요한 구문 그죠? 코드들이 이렇게 자, 지금 두 개의 객체 그죠? 자, 지금 반지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if 자, radius 자, 여기에 반지름은 누구의 반지름입니까? 그죠? 지금 이 구문 수행할 때 오브젝트 1에 대한 오브젝트 1점 그죠? radius가 되겠죠. 그죠? 자, c1점 radius는요. 예, 지금 오브젝트 2에 해당되는 반지름입니다. 그죠? 해서 자, 두 개의 값이 자, 같으면 그죠? 우리가 true 이렇게 반환해 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그죠? 자, 두 개의 원은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죠? 자, 우리가 클래스 중에 래퍼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래퍼 클래스. 자, 래퍼 클래스. 자, 랩이 그죠? 포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포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래퍼 클래스는요. 자, 지금 이 기본 데이터 타입에 그죠? 기본 데이터 타입을 자, 이렇게 그죠? 자, 객체 데이터 타입으로 자,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i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죠. 자, 근데 자, 지금 이 우리가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객체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죠? 자, 그러한 클래스를 자, 래퍼 클래스다. 자, 래퍼 클래스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봤나요?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봤죠? 배열할 때. 자,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어레이 리스트, 그죠? 우리가 동적 배열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열에는 데이터 저장할 때 객체밖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 지금 기본 데이터 타입을 저장해야 되면 그죠? 자, 객체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 래퍼 클래스 그죠? 자, 시스템에서 자, 지금 쓰고 있는 그죠? 자, 각각의 자, 지금 이 기본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그죠? 예. 자, 지금 래퍼 클래스가 이렇게 자, 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니까 모두 그죠?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그죠?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트는 자, 데이트고요. 자, 쇼트 자, 대문자고 그죠? 자, 인트는 인테자 해서 자, 롱, 자, 플로트, 더블 그죠? 차는 자, 캐릭터 있고요. 자, 불리언 그죠? 해서 자, 이렇게 래퍼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죠? 해서 자, 지금 클래스 계층 구조를 보니 자, 최상단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고 그죠? 자, 하단에 자, 지금 넘버 클래스의 하단 클래스로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에 각각 대응되는 그죠? 자, 지금 클래스 타입의 래퍼 클래스가 자바에서 제공한다. 해서 특정 클래스가 이 객체 밖에 데이터가 저장할 수 없으면 자, 이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환해서 쓰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에서 자, 지금 인티저 클래스에 그죠? 자, 지금 포함하고 있는 여러 메소드들 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티저 그죠? 자, 래퍼 클래스에 자, 클래스에 그죠? 자, 지금 포함된 메소드 그죠? 자, int 밸류 그죠? 자,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int형으로 데이터를 반환하고 자, 더블 밸류, 플로트 밸류 있습니다. 그죠? 자, 파스 인트 있습니다. 그죠? 문자열을 주면 문자열을 int형으로 변환하는 자, 그런 메소드가 있고요. 자, to binary string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int형의 정수를 이진수 형태의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그죠? 변환을 해주는 그죠? 자, 반환값을 이렇게 리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십진수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그죠 변환해서 반환해주는 그죠. 예. 자 value of 자 문자열 s를 인티저 객체로 변환해주는 그죠. 자 그 다음에 value of 자 지금 이렇게 진법을 추가적으로 인재를 줘서 쓰는 그죠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리가 메소드 각각을 한번 보면은요. 예. 그래서 자 인티저 타입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객체 생성합니다. 객체 생성 그죠 정수 100을 갖다가 이렇게 객체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는요. 자 지금 객체에 우리가 지금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내가 읽으려고 하면 int value 자 이 메소드 이용해서 그죠 자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겠다. 자 더블도 마찬가지네요. 자 더블 타입에 그죠 객체 생성하고 자 지금 3.14159 우리가 코드에서 실수만 나면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 타입 그죠 자 더블로 이렇게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 데이터 타입을 그죠 이렇게 더블 객체로 그죠 더블 객체로 생성하고요. 예. 그래서 생성한 다음에 그죠 자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객체 이용해서 자 객체의 메소드 자 더블 밸류 이용해서 그죠 자 지금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그죠 자 가져올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인티저 toString입니다. 그죠? 해서 자 지금 10을 갖다 이게 문자열로 반환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우리가 지금 메소드 보니까 toString은 어떤 메소드다? 스태틱 메소드겠죠? 자 우리가 클래스 이름 점 바로 메소드로 이렇게 그죠? 객체 생성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로 구현되어 있겠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자, 지금 만을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저 플로트에도 투스트링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투스트링이 있고, 자, 더블에도, 자, 투스트링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 지금, 우리가 객체 데이터에서, 자, 지금,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자, 우리가, 멤버 메소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티저 이 클래스에 그죠 파스 인트 그죠 어떻습니까?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한답니까? 자 지금 그죠 우리가 정수를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롱 우리가 클래스에도 자 그죠 지금 데이터 자 이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 받아서 자 지금 그죠 자 기본 데이터 타입 롱 타입으로 그죠 반환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각각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 대한 그죠 문자열 이렇게 입력 부분에 대해서 공이 그죠 자 파스라는 그죠 붙었는 우리가 메소드들을 이용을 하면 자 문자열에서 이렇게 숫자 값으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메소드들도 그죠 자 지금 레프 클래스에 이렇게 자 메소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기타 유용한 클래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스트링 버퍼 클래스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자바에서 스트링 클래스도 있고 자, 스트링 버퍼 클래스도 있는데 자, 스트링 클래스는요.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쓰면 문자열 변경이 그죠?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면 자, 지금 그죠? 예. 자, 지금 요거 첫 번째 스태틱 메소드는 자, 문자열을 이렇게 인자로 받아서 어떻습니까?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을 하면 연결해서 이렇게 저장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자, 지금 그죠? 자, 지금 메인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 S1에 자, 문자열 저장하고요. 자, 지금 이 S1을 갖다가 이렇게 함수 호출을 그죠?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죠? 해서 자, 우리가 이 문자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출력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스트링 객체 이렇게 문자열 저장하고는 그죠 이게 문자열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에 반해서 그죠 스트링 버퍼 객체를 쓰면 그죠 문자열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문자열을 저장하고 뭔가 지금 계속 프로그램에서 변경해줘야 되면 스트링 객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스트링 버퍼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 그죠? 자 스트링 버퍼 타입의 그죠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문자열 그죠? 10 플러스 20 이 문자열이 그죠 이렇게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문자열이 저장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append 메소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10 플러스 20 요거는 정수 플러스 정수니까 정수연산이겠죠? 30을 어떻게 한다? 그죠? 네, 30이 이렇게 그죠 문자열이 이렇게 그죠 버퍼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죠? 예. 저장되고는 자 지금
인서트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인서트. 자, 0번째, 그죠? 자, 지금 문자열 0. 자, 첫 번째 그 문자열 위치입니다. 그죠? 수식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자, 이게 밀려가지고 이 안에 자, 수식, 그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그죠? 요 구문이 자, 10 플러스 20은 30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수행 결과를 보면,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뿐만 아니라 스트링 버퍼 클래스, 그죠? 그래서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도 뭐 여러 가지 문자열 관련해서 문자열 추가, 인서트, 그죠? 뭐 생성자, 우리가 메소드 이런 다양한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변경이 계속되는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스트링 버퍼라는 그죠? 클래스의 객체를 쓰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매스 클래스, 그죠? 우리가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메소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한번 사용 보면 자, 이 math.py, 그죠? 예. 그래서 math.py 우리가 정의되어 있기를 자, 지금 그죠? 정의가 돼 있고 자, 이 값을 x 값을 그죠? 더블로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이 x에 대한 사인 값을 이렇게 그죠?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 줍니다. 그죠? 자, 사인 값 이렇게 출력되고요. 자, 지금 그다음에는 매스에 해당되는 매스 클래스의 메소드 자 랜덤 그죠? 예, 랜덤 메소드 이용해서 한번 값을 찍어 보니 자 우리가 매스의 랜덤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랜덤 난수를 발생시키면 0에서 1 사이 실수 그죠? 더블 값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스 클래스에 여러 우리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죠?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난수 발생시킬 때, 자, 지금 매스 클래스에, 그죠? 자, 우리가, 메소드를 쓸 수도 있지만, 랜덤 클래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 랜덤 클래스, 그죠? 자, 유틸리티 요 패키지 안에 있고요. 예. 그래서 랜덤,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랜덤 타입의, 그죠? 자, 지금, 랜덤 객체를 생성시키고요. 자, 난수 10개를 발생시켜 봅니다. 그래서 내가 int 우리가 지금 난수가 필요하면 next int 그죠? 자, 우리가 객체점 메소드 이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값을 이렇게 주면 범위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0에서 99까지 사이에 그죠? 우리가 난수 발생시킬 때 자, 이렇게 100을 줍니다. 그래서 10개를 뽑아 보면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죠? 예, 해서 지금 10개 우리가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rrange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지금 arrange,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이 arrange 클래스도 그죠? utility 밑에 있는 자, 클래스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자, 이 프로그램 코드는 자, 메인의 첫째 줄, 그죠? 자, int 데이터, 그죠? 지금 6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1차원 배열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 자, arrange sort, 그죠? 자, array 클래스에 있는 자, 메소드. 자, 이거는 우리가 인자로 배열을 주면은요. 자, 지금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자, 그죠? 정렬을 합니다. 그죠? 정렬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 자, print array, 그죠? 우리가 밑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배열. 자, 우리가 sort하고 난 뒤에 배열을 넘겨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죠? 자, 지금 배열이 이렇게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arrays, 자, 바이너리 서치도 있습니다. 자, 배열에서 이제 9를 찾아서, 그죠? 자, 반환하는 값이 뭘까? 자, 지금 이렇게 찍혔는 거 보니까, 자, 그죠? 우리가 이 메소드, 우리가 프로토타입 확인하지 않아도, 9에 대한, 그죠? 인덱스 값을 이렇게, 그죠? 반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rray, 그죠? array에서 9를 찾아라, 그죠? 0, 1, 2, 3, 4 해서 5, 그죠? 인덱스 값을. 그래서, 배열에서 특정 값을 그죠 서칭하는 그죠 바이너리 서치하는 자 이런 메소드들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는 자 arrays에다 fill 메소드 그죠 자 우리가 배열을 그죠 인자로 주고 자 지금 값을 주면은 자 출력하는 걸 보니 어떻습니까 배열을 특정 값으로 이렇게 채울 때 쓸 수 있는 메소드 그죠 해서 자 이렇게 fill이라는 그죠 메소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해서 arrays 내에 있는 여러 메소드들 있는데 자 이런 자 메소드들 그죠? 다 클래스 이름 점 바로 그죠? 메소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스태틱으로 자 구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객체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죠? 자 클래스 이름 점 그죠? 우리가 메소드 이름. 그래서 자 이렇게 해당되는 클래스에
유용한 이렇게 메소드를 쓸 수 있겠더라. 네, 마지막 우리가 얘기는 자 예외 처리입니다. 그죠? 자 예외 처리. 자 exception 처리. 그죠? 예외 처리. 자 예외가 무엇이냐? 자 예외.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실행 중에 우리가 이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내가 특정하게 그죠?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종료가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이 divide by zero입니다. 그죠? 해서 자, 데이터를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그죠? 자, 표준 입력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자, next int 그죠? 우리가 메소드 두 번 호출해서 자, 우리가 정수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죠? 받고는 어떻게 한다? x 나누기 y입니다. 그죠? 나누기 연산.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수는 15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정수는요? 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나누면 그죠? 자, 프로그램에서 0으로 나누면 어떻게 한다? 자발랭.arithmetic exception 해서 예외가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그리고는 프로그램이 그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종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그죠?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방법은 우리가 자바에서 try catch 블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try catch 블록. 그래서 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예외 처리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예외 처리 구문을 이제 작성하면 자, 이렇게 코드를 좀 더 그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해서 자, 이렇게 예외 처리 구문을 그죠? 자,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행문이 있으면 자, try 블럭 안에 이렇게 그죠? 코드들이 표현합니다. 그죠? 해서 예외 발생할 수 있는 구문들이 있다면 try 구문 안에 그죠? try 이 블럭 안에 이렇게 코드가 와야 되겠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면 그죠? 자, 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죠? 우리가 캐치 그죠? 예외 처리 코드 부분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캐치 다음에는 괄호 안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예외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리 자, 요 이제 블락은 실질적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외 처리 구문을 할 때 자, 이 예외 발생과 여부 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이 이쪽에 옵니다. 그죠? 해서 특히 자원 할당과 관련된 이제 구문들이 주로 이제 파이널리 오는데 예외가 발생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될 문장이 있으면 자, 우리가 코드가 그죠? 파이널리 이쪽 블락으로 이렇게 이제 코드 구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트레이 캐치 블록에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이제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예. 자,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아까처럼 자, 우리가 디비전을 할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구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트라이 블록 안에 이렇게도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자, 지금 입력받는 값이 아니라 바로 그죠? 하드코딩 되어 있어서 자, 지금 이거 예외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자,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캐치 구문 요거 수행 안 됩니다. 그죠? 수행 안 되고 자, 파이널리 구문 요거 그죠? 자, 파이널리는 자,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그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된다고 하였죠. 네, 그래서 파이널리 구문을 수행하고 제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발생하는 경우. 아까처럼, 자, 지금 10을 0으로 나눠서, 그죠? 자, 이렇게, 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자, 아까는, 그죠? 자, 지금, 지금 이 0으로 디비전 했을 때, 자, 예외가 발생했는데, 자, arithmetic exception은, exception 이 데이터 타입의, 그죠? 하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타입, 그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변수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죠? 선언해 주고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되는 문제. 사실 이 코드는 그냥 단순히 코드 이제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데인데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코드 대신에 데이터 만약 입력받는 값이면 입력을 다시 받거나 이런 코드들이 다 여기 그죠? 캐치 구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는 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 수행되는 문장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에 있는 문장들 수행하고 그죠? 제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해서 자 0으로 나누는 예외 처리 아까 그죠? 자 0으로 자 디비전 했을 때 자 지금 예외 처리 구문 그죠? 자 프로그램 첫 번째 줄에서 그죠? 자 이 스캐너 객체 생성하고 데이터 2개 입력 받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죠? 구문들이 자 try 이 블락이 온다 그랬죠? 그죠? x 나누기 y 구문이 이렇게 try 블락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되는 구문이 그죠? 자 지금 이 캐치 구문 그죠? 캐치 블럭 안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캐치 안에 괄호 안에는 어떻게 한다? 그죠? 우리 예외 발생되는 그죠? 예외의 그죠? 우리가 종류를 갖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0으로 나눴을 때 그죠? 발생하는 예외는 아까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에 대한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참조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 주고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실행했을 때 한번 볼까요? 네. 아까처럼 자, 15, 그죠? 자, 15 입력하면 x에 15가 저장되겠죠? next int 받아서. 자, 0 입력하면, 그죠? 예, y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해서, 자, 이런 경우, 자, try, 그죠? 자, 지금 예외가 발생해서, 자, 지금 예외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죠? 대고는, 자, 캐치 구문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수행하고 그죠? 자, 프로그램은 계속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실행 흐름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자바에서 예외 처리 방법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금 봤던 그죠? try catch 우리가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throws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throws는요, 예. 다른 메소드한테 예외 처리를 이렇게 그죠? 자, 위임을 합니다. 그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 우리가 GUI 쪽 보면 자, 구문지를 자주 이렇게 볼 텐데요. 자, throws 구문 이용하는 방법. 그죠? 자, throws 구문 한번 보면은요. 예. 자, throws 구문은 어떻게 자, 그죠? 예. 자, throws 구문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죠? 자, 이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메소드에 그죠? 자, throws 그죠?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우리가 명세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죠? 예외의 종류, 그죠? 네, 클래스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throws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예외의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명세를 해주면 되겠다 해서 자, 이 예외 IO 그죠? 입출력과 관련돼 있는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자, 상위 메소드에서 그죠? 처리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메인 메소드니까 그 상위는 그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시스템이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스로즈는 뒤에서도 또 한번 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는 자, try catch 구문하고 자, throws 구문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자 패키지와 예외 처리 그죠? 자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 기능에 따라서 그죠? 자 서로 다른 패키지로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패키지가 다르면 클래스 이름이 그죠? 이렇게 같아도 그죠? 문제 없이 이름 충돌 없이 이렇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해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부 이제 주요 클래스들 이렇게 봤습니다. 해서 오브젝트 클래스, 래퍼 클래스를 봤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요? 네, 자바에서 최상단에 있는 그죠? 모든 클래스에 그죠? 우리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그죠? 최상단의 부모 클래스가 되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에 포함하고 있는 여러 메소드들은 자 하위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해당되는 클래스에 맞게 이렇게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메소드들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자 래퍼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요? 네, 기본 데이터 타입을 그죠? 우리가 클래스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죠? 자 각각의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응되는 그죠? 우리가 래퍼 클래스들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로 변환하면 자이 객체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여러 유용한 메소드들도 쓸 수 있고요. 특정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의 객체는 자 지금 기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다. 자 그런 경우는 그죠 이렇게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자, 일단 예외 처리, 그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좀 더, 그죠? 안전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 구문, 자, 스로우즈 구문 이렇게 두 가지 봤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